최민규 의원과 함께하는 서울라이크 이제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십시오. 헤어지자고입니다. 아, 헤어지자고? 헤어지자는 한마디를 했다가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정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교제 폭력 소식을 접했었는데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요즘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제 폭력의 70% 이상이 여자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제대로 신고도 못 해요. 또 다른 그 뒤에 범죄가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케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위한 대책, 뭐 예방책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때문에 지원 체계가 충분히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이든 어떤 피해자들이 더욱 더 고립되지 않게끔 피해자를 위한 그 체계적인 어떤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조례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교제 폭력만큼이나 또 심각한 문제가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폭행이라는 게 초등학생 때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단속을 안 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큰 범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당해왔던 그 트라우마를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여성과 학생이라는 차이만 있지 모두가 다 폭력의 피해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그 지원에 특별히 좀 마음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와이프도 없고 애도 없지만은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 잘 케어하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제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지금 감동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혹은 뭐 내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뭐 동네 주민분들이 뭐 제 식구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그럼 혹시 뭐 실례지만 비혼주의자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초 계획이 장가가는 겁니다. 그러시네. 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 예?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혹시 내년 초라도 오게 되면 한번 제가 또 주변에 좀 알아볼게요. 네. 어떤 그 분을 좋아하십니까? 이 나이에 뭘 제가 따지겠습니까? 아니 그 나이가 뭐 어때서요? 예? 괴로운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입니다. 자,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인데요. 저는 유학을 영국 런던으로 가서 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물류 쪽에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그 주정차 프로그램,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이요? 예. 사업가
학과셨군요, 원래는. 예. 실례지만 그럼 전공이 저는 대학은 무역이고요. 나머지는 런던에서도 경영이고 한국에서도 경영학 박사 했습니다. 아니 그럼 더 궁금한 게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하다가 정치를 또 하시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랑은 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현실적인 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제가 아쉬웠던 주민들이 가려웠던 부분을 제가 더 긁어주는 역할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가 시절에 주로 관하고 좀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인이 돼서 다른 분들이 혹시 그렇게 고생하실까봐 나서신 거네요. 시의원 하시기 전에 구의원 활동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구의원 시절에 그 구민분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셨다고. 제가 지금 의원 생활 19년 차인데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 되게 싫어했었어요. 지금이야 20대 의원도 많지만 제가 35살 할 때는 제가 최연소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민원을 넣으시면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는 안 된다는 게 더 각인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알았다 해놓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자기가 이걸 해놓고 자기가 임기 안에 못할 거를 공약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싸늘한 사람이야. 배웠느니 뭐 어쨌든 싸가지가 없느니 별 말씀 다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동네 분들도 최민규는 원래 저런 놈이니까 그 대신 될 건 된다.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한다 이런 이미지는 뭐 각인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발자취를 이렇게 남겨오셨던 우리 최민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네요. 예. 마을버스입니다. 자, 공용주차장에 이어서 이제 마을버스입니다. 야, 아니 이게 지나다 보면 마을버스 타시려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계신 모습이 버스가 뭐 잘 안 오나 보다 그랬는데 혹시 방금 우리가 보고 온 영상의 그 운영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마을버스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버스가 요즘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경전철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기존에 다니던 거에 지하철역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고객을 뺏기겠죠. 그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노선을 안 바꾸는 이유는 뭔 거죠? 서울특별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4개 이하로만 마을버스가 다니게끔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은 곳에는 이 마을버스가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시에서 시내버스는 재정 지원을 하는데 마을버스는 적잖은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 좀 변경이 된 게 실제 버스가 다니는 대수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요. 회사에 버스가 10대면 10대가 다 다녀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근데 지하철, 경전철 때문에 손님을 뺏겼는데 어떻게 빈 차로 다닙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환경 오염 때문에 전기버스를 사라고 그래서 해놓고 지원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기버스 비싼 차 사놓고 이걸 운영하려니까 힘들죠.
게다가 또 마을버스 기사님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것도 힘들죠.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오는 게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시내버스에 시내버스에 비해서 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 분들이 마을버스 운전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그분들도 여기서 배워서 시내버스 옮겨가죠. 아니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그 시민의 손발이 되는 그 마을버스의 적자 구조를 바꾸자고 최근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네. 계시잖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 현재 지원금은 적자 일부분만 보존하고 있어서 운영사들이 계속 적자를 떠안고 이 마을버스를 운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 인력난에 대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절대 젊은 친구들은 마을버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운전자는 구하기 힘들 거고 그러다 보면 많은 마을버스들은 제자리에 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저희 시에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마을버스가 그 시민들의 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